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갑신월 을류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일간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 신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오늘은 숫자적으로 을목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목은 양목이죠. 그래서 같은 나무인데도 음력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눈 거죠. 사람도 그냥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 여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이쁜 댕댕이들도 암컷 수컷으로 나누죠. 그 용도가 암컷과 수컷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하고 그 암컷에 맞게 내지는 수컷에 맞게 이렇게 배합을 해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목이지만은 음목이냐 양목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과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합하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풀이라든가 약간 나무 기질 같은 것이 있는 개나리 같은 경우는 완전한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좀 그렇죠. 그걸 회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 같은 것이어서 회목 회초는 감목과 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굵직굵직하고 큰 나무는 아니에요. 작은 커봤자 개나리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목 같은 경우 크고 굵고 높게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동양지목보다는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뭐예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 신월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춘하절의 간목이 아니라 추동절의 간목은 목화통명보다는 동양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가빈정하고, 벽가빈정이 아니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경금으로서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단련해야지만 신월의 간목이 용도가 생긴다. 큰 대들보라든가 큰 기둥으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단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 간목의 특징입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 화목밖에 뗄나무밖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신월의 간목, 6월의 간목 마찬가지고 수월의 간목, 해자월의 간목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어떤 제목으로 쓰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양지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작은 화초와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가을에 꽃을 피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들국화 같은 거 있죠. 들국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 6월의 을목, 내지는 수월의 을목은 뭐예요?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의 꽃은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울 수 있을까? 일단은 뜨거운 여름이 아니죠. 봄 같은 경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물이 많게 되면은 뭐예요? 한습해지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 감목의 뿌리든 을목의 뿌리든 뿌리가 상해서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월로 넘어가게 되면 사주 자체가 숙살지기라고 해요. 가을의 기호를 숙살지기라고 해서 굉장히 엄숙하면서 서늘하면서 좀 약간 한랭하다 할까요? 차갑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을 먼저 갖다 들이대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6월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화를 봐서 따뜻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코스모스 막 피어 있을 때 하늘이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으면 그 코스모스가 어떻게 돼요? 계속 비 오면 코스모스도 꽃을 활짝 못 피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들국화라든가 코스모스가 땅바닥은 좀 물이 촉촉하게 있지만 하늘에 태양이 반짝반짝 화창하게 비추게 되면 그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가 굉장히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근데 조후 따뜻하게 차갑거나 서늘한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병화가 정화보다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간목이 경금을 쓰는 경우에, 간목은 경금을 쓴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신월인데 왜 을목은 병화를 쓰고 간목은 정화를 쓸까요? 이거는 뭐냐면 간목의 용도하고 을목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그랬어요? 양목으로서 동량지목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좀 뭐랄까 매끈하게 좀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간목을 다듬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쉬운 말로 가을에 전지 같은 것도 합니다. 전지 아니면 가을에 과실을 따기도 하죠. 과실을 딸 때 손으로 따기도 하지만은 전지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과라든가 배 같은 거 꼭지를 딱 깔끔하게 따줘야지 되는데 잘못해서 비틀거나 하게 되면은 꼭지가 잘못 떨어지게 되면 사과가 팔수 물론 이제 먹기야 먹겠지만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가지고 그거를 깔끔하게 전지를 딱 해줘야지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작물들이 용도가 크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쓸 때 정화를 같이 대동해야 되는 것이지만 을목은 뭐예요?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꽃은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춥고 한습할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정화를 쓰는 을목과 병화를 쓰는 을목 어떤 것이 더 좋다? 병화를 쓰는 을목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을목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병화도 있고 을목이 지지로 인묘에 뿌리를 둔다든가 아니면 그 을목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개수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수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이 뭐냐면 원령 자체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간지에 물이 없더라도 임수, 개수 물이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원령 자체의 임수만으로도 뭐 을목을 뿌리를 배양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 뭐예요?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을목이 지지로 좀 뿌리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을목이 약하지 않게 잘 좀 뭐랄까 튼실한 그런 일간 을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보고 병화가 있는 전제 조건하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가을에 비가 내려서 을목의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비가 벌써 엄청나게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비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밭에 있는 작물들 있죠. 침수된 작물들, 그 다음에 계속 햇볕이 나지 않으면 그 작물들은 곧바로 썩어버리고 알곡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은 연에 수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화가 있는데 타간지로 수가 없더라도 뭐 어떻다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의 명식을 오늘은 이제 신월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 금망절에 해당이 되죠. 입추가 지나면서 금망절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 그 다음에 가을 중에서도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된다. 기후의 특성은 뭐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기온 자체가 높지를 못하죠. 기온 자체가 좀 한랭합니다. 그 다음에 원령 자체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습해질 수도 있어요. 한습. 그래서 신월에 타간지로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뭐예요?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워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간목도 그렇고 다른 일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을 한번 보죠. 격국은 어떻게 보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주 볼 때 기본 틀은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용신을 어떤 것을 치용하는 것이 좋으냐가 사주를 보는 기본 방법이고요. 그거를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주를 감명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그렇게
통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어, 격국과 용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없었다라고 하면 고래로부터 이렇게 돼서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격국 용신 무용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온고이지시이라고 해서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당연히 격국 용신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용신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간과 월지를 갖다 대조해 놓고 보는 거고요. 일간 자체가 음목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는 양금이죠. 음목이 양금을 보게 되면은 대 양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관성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관이 되니까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제가 누차에 벌써 말씀드리지만 원령 자체에서 지장간이 무엇이 투출하느냐를 또 한번 보라고 했죠.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 전문용어로 쌩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고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이죠. 그래서 정관격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을목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관인상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관인상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때는 관인상생이란 말 자체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관성이 인성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인상생하게 되면 뉘앙스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관인상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해서 관인상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월에는 화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목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은 뭐예요? 정인이고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이 뭐예요? 좋은 생이 아니라 무정한 그런 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정은 선생님 저기 정인이면 나를 낳아준 엄마잖아요. 제 어머니 친엄마라도 뭐예요? 자식을 갖다가 잘못 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정인이라고 좋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에 을목이 물이 많아지는 건 좋다 나쁘다? 이건 바로 뭐가 되냐면 수가 목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왕 자쇠도 될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을목이 물 위에 뜨게 되면은 뿌리가 땅에 닿아야지 나무가 사는데 풀이 사는데 떠버리게 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장돌뱅이처럼 떠돌아다니다 뭐에 결국은 옛날에 죽어도 관각이 없다. 뭐예요? 객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 자체가 어떤 일지예요? 유금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갑신, 그 다음에 오늘 유금이죠. 일지로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일지 자체에서 이렇게 유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관, 편관 어떤 분들 이걸 또 가지고 뭘로 보냐면 관살혼잡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관, 이건 실살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를 그냥 하나의 살로 놓고 봐서 살중신경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 더 좋습니다. 살중신경 저기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적으시기 바래요. 관살혼잡은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관살이 있으면 그냥 다 칠살 편관인 것이지 얘는 좋은 정관 얘는 나쁜 편관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간이 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 되려고 하면 정관도 천간에 투출을 하고 편관도 천간에 투출을 하고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 정관과 편관도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지에 정관 편관 하나씩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가 된다? 살중신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에 경금이 투출되고요. 연지에는 자수가 있으니 경자 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신약할 때는 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경우 말에 따르면 이런 거 있죠. 등락 개갑 내지는 등락 반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락 개갑 등락 반갑 하면 작은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마치
호랑이 탈을 쓴 여우 같은 그런, 내지는 호랑이가 지나갈 때 옆 뒤따라가는 여우 같은 거죠. 호랑이의 기세를 업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목 자체가 있게 되면 을목이 이렇게 등락개갑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사주 명식 여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왕절에 유금도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을목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도 뿌리가 없죠. 이 경금은 반드시 얘를 상해하게 되면 얘는 오히려 이한테 의지하려다가 자기도 잘려버리는 그런 매우 안 좋은 국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뭐 간목은 의지하려고 했는데 의지처가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목이. 인생인가요? 나무인데, 그죠? 아무튼 이 일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다 죽을래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그러면 술을 땡겨 써가지고 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관살이 많다라고 하는 건, 관살은 뭐예요?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뭐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의지력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그러한 좀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운세 자체가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때 좀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주 곡선이 매우 안 좋게 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뭘 봐야 되죠? 화, 목을 봐서 화로서는 조우해야 되고요. 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목화를 봐야지 금수를 다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 한번 볼게요.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라도 을목이 지지에 뿌리 둘 곳은 하나도 없죠. 간목도 마찬가지로 경금에 파극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도 나한테 도움을 주기가 어렵죠. 선생님, 자수가 있으니까 여기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각하는 것이지 을목이 자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이든 을목이든 해수에는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수에는 통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금수가 너무 사주에 많죠. 단 한 가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 병화 자체도 뭐예요?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간목이 생주해 주려고 하더라도 간목도 너무 약하죠.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조우도 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을목이 뿌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49세 기축대운까지 매우 한습한 울로를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우리가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부귀를 얻기가 좀 어렵고, 이후에 59세 60대가 돼서 운 들어온들 얼마나 크게 발전, 물론 이제 이때도 또돈 벌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예요? 아무래도 발전하는데 나이 먹어서는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또 병화가 투출되는 생시가 또 하나 있죠. 병술시 이렇게 오게 되면, 병화가 이거는 술에 약간의 통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술 중에 지장간 정화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만, 뭐냐면 신유술, 뭐죠? 제가 이거 말했죠. 신유술은 뭐라 그랬죠? 신유술은 서방이 된다 했죠.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금국을 이룬 거가 똑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살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살격. 근데 이거는 화가 있기 때문에 종살격이 되지 않고요. 관살이 너무 왕하고 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극설규집할 수밖에 없는데, 의지할 수라 할 때라고 하면 수밖에 없어요. 인성밖에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이런 생시를 갖다가 태결해 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이 여기에 뿌리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을목이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뿌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 결국 간목은 역시 경금에 의해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없겠고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금왕절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는 뭐예요?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는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왁토는 아닙니다. 단 일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병자, 병술, 정해, 정축 이런 것보다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뭐 김효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뭐냐면 이거는 요유상충이죠. 이거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생시를 보세요. 경진신사시, 천간으로 경신금 투출하는 거 그 망자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뭐 이모시, 김씨 또 마찬가지로 뭐 화토는 있지만 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뭐예요? 일간을목이 뿌리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갑신 을류시도 지지로 금국에다가 갑을목 투출되어봤자 용도가 없겠죠. 어저께 갑신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자갑신 을류일, 어저께 경자갑신 갑신일이었죠. 다 너무요. 3주 안에서 너무 편고되어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걸 갖다가 보완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시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조금 힘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 강의를 나중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내일 또 찾아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인연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